네, 금양은 금요일 날 48,950원에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6% 정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한 4만 원 후반대까지는 조금 가격 조정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요 얼마 전에 자사주, 블록딜 형식의 자사주 매각을 했죠. 얼마에 매각했죠? 다 아시다시피 52,500원입니다. 자, 52,500원을 어디 누가 매수해 갔죠? 자, 외인들이 매수를 해갔죠. 자, 그렇다면요, 외인들의 각각의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52,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52,500원에 매입을 해갔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이 생긴 거죠. 네, 얼마죠? 52,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52,500원 대비해서도 이미 가격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간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조금 더 하락을 보인다고 하자면요. 한 여기까지 4만 원 한 초반 가격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일단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재료는 역시나 리튬이죠. 네, 리튬 광산, 몽골 그리고 이제 콩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70 배터리 양산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 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나 둘씩 발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금양은 콩고에 약 한 250억 그리고 몽골에 약 한 800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약 한 8천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자사주 매각으로 지금 현재 525억의 현금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500만 주면 약간 또 100만 주죠. 추가로 또한 100만 주, 약 한 500억 정도의 자금이 또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유상증자가 남아있죠. 제3자 배정 유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좀 단일 주체, 어떤 유명 글로벌 투자 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금양의 주가는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제3자 배정 유증이 이제 국내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력을 동원할 만한 기관이 없다.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금양의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고요.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규모가 아주 클 가능성 또한 우리가 배제하지 못하죠.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한 45%가량 그런 엄청난 좀 하락세를 보였죠. 이 구간에서 지난 4월 이후에 고점 대비 약한 마이너스 45%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금양의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가 상승을 보이기까지가 기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양은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또 가격이 52,500원이라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권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약간의 기간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4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 구간을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6월 10일이죠. 6월 10일까지의 몽골의 광산의 또 본계약, 본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계약 관련해서 기대감이 다시 또 살아나겠죠. 그러면 6월 첫째 주 정도에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보유를 안 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또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4만 원 중반까지 가격권을 좀 열어놓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으시면은 단기 수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와줘야죠. 그리고 나서 체크할 포인트는 우리가 61선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까운 임박한 재료는 몽골 본계약 6월 10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계약은 3자 배정
유중, 네,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몽골에서도 콩고에서도요 추가적인 또 내용들 나와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금양은 지금 현재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반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랑 같이 뭐 다음 주 일단 움직임 지켜보시고요.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게 되면은 또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증시는 또 6월 1일 날 바이든 메카시 협상 결과를 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종목들 부각을 받습니다만 지금 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이 섹터가 테마가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또 다른 새로운 이슈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지금 현재 페라이트 다음 타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섹터에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안내해드린 종목이죠. 네,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도 제가 요 구간에서 지금 안내를 해드려서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뭐 이렇게 20% 가까운 20%를 넘는 이런 수익을 다 보실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또 매도하고 나오는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쭉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요.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리고 뭐 이런 종목, 자 DYD 같은 종목도 제가 요때 안내를 해드렸죠. 요때를 안내를 해드려서 이렇게 1,5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뭐 우리가 전부 다 뭐 이렇게 이 끝까지 이렇게 막 이 꼭대기까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이 나신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미래 반도체 같은 종목도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 타점을 잡고 매수 타점은 이쪽이었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30% 넘는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네. 주식에서요. 주식 상승에 그리고 하락, 주식 변동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료입니다. 재료가 이슈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만큼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나오는 이 상승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뭐 수많은 이렇게 좀 인증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또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 변동의 3요소, 크게 우리가 3요소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주식은요, 결국에는 재료, 차트, 수급입니다. 자, 저는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만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제가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이렇게 기법 공부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두 가지 원칙, 주식제 1원칙, 시나리오를 세워라. 그리고 2원칙, 시나리오를 지켜라. 네, 요거면 됩니다. 시나리오를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시나리오를 지킬 줄만 알면 됩니다. 자, 주식 변동 3요소라 그랬죠. 자, 상승을 하려면요. 당연히 주식은요. 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료는요. 뭐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 성장에 따른 그런 재료일 수도 있고요. 또 산업의 성장도 역시나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료가 나오면요.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료와 차트를 분석을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이 수급은 가장 좀 마지막이죠. 결국에는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따라오는 거고요. 차트가 만들어져야 수급이 따라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료와 차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좀 초보분들은 이 재료의 강도를 잘 모르세요. 재료의 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서 저렇게 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재료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23년 국내 증시에서요. 가장 강한 재료는 뭐였죠? 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이 가장 강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면 뭐 기존에 좀 국내 증시에서 올랐던 섹터를 보면요. 양극재 섹터 올랐죠. 음극재도 올랐습니다. 뭐 리튬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외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반도체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강한 이슈고요. 국내뿐만 아닌 글로벌 이슈죠. 이렇게 국내의 제한적인 이슈가 아닌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만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요. 제가 이 재료를 어떻게 찾는지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요게요. 이 마이닝닷컴이라고 여기가 좀 유명한 그런 외신입니다. 자, 요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히토류가 없는 EV에 대한 테슬라의 비전은 전기차죠. 자석 경주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3월 20일에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는 이미 글로벌 언론 매체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보면요. 한 가지 잠재적인 대안은 철로 만들어지고 바륨 및 스트론튬과 같은 재료와 혼합된 페라이트 자석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석은 더 널리 사용되고 저렴합니다. GM은 이전에 이것을 사용했으며 일본에 본사를 둔 프로테리알 LTD는 12월에 히토류를 사용하는 부품의 성능과 일치하는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여 모터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런 좀 내용들이 있었죠. 자, 요게 3월 20일자 뉴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자석이죠. 자, 이 뉴스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국내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4월 25일 10시 5분에 나왔어요. 자, 테슬라 한마디에 히토류 업체들 망연자실 외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앞으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배제하도록 전기차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마이닝의 보도다. 자, 마이닝의 보도는 이미 3월 달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히토류 컨설팅 업체인 아다마스 인텔리전스는 제네럴 모터스가 2016년형 쉐보레 볼트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 바 있다며 테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 보세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요 날짜를 잘 보세요. 자, 4월 25일 10시 5분에 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주요 키워드는 페라이트죠. 페라이트 자석입니다. 자, 3월 20일 나온 뉴스 외신이죠. 4월 25일 나온 국내 언론 뉴스. 뭐 내용은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요날이 4월 25일입니다. 자, 요날이 4월 25일인데요. 자, 삼화전자라는 종목이 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전 뉴스와 함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시에요, 주가가요 4,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13,850원까지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자, 재료가 어땠죠? 재료 강도가 어땠죠?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재료 강도를? 자, 엄청나게 강한 재료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요,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장주는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그때 당시에 이 미중 무역 갈등 히토류 관련으로 수백 %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나온 뉴스가 히토류 대체로 페라이트 자석을 사용하겠다. 그것도 어디가? 테슬라가.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재료가 엄청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식이 우리가 이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게 바로 경험입니다. 자, 그 데이터가 있던 투자자들은 이 종목이 엄청나게 강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뭐 물론 이게 뭐 정확하게 고점이 10,000원이 넘어간다, 13,000원까지 간다.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요, 세력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써야 되는 자금 안에서 강하게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거지 어느 가격권을 정해놓고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생각한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재료를 만드냐면요, 네, 주가를 부각시킬 때 개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요, 전형적인 세력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냈죠.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요게 요 당시에 뉴스가 나왔을 때인데 요때입니다. 뉴스는 요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한가를 말아버리고 바로 또 개미털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보면서 첫날 상한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이날이 4월 25일의 분봉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 이 4월 25일 당일에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죠. 자, 그럼요, 제가 그렇다면 이 다음 타자, 이 다음은 어디서 시세가 나올 것인가,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실마리를 찾아가 보죠. 자, 요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0일 날, 지난 4월 2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에너지 회사로 불러달라.
스토리지 360% 성장 이렇게 테슬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요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오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 급등세가 더 심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는 올 1분기에 전기차를 제외한 비자동차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의 매출을 확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SS, 자,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 이게 앞으로 증시에서 아주 강력한 키워드로 부각될 겁니다. 테슬라가 19일 공개한 실적 자료를 보면 1분기 에너지 스토리지 구축량은 3.9기가와트시로 역대 최고량을 찍었다. 네. 자, 그렇다면요 2분기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곧 엄청난 이 실적 성장, 매출 급증이 숫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이 숫자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요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테슬라 미중 갈등 고조에도 상하이의 메가팩토리 건설, 테슬라 ESS에 집중 투자, 글로벌 ESS 시장 2030년에 345조로 성장, 21년에 14조에 불과했던 시장이 2030년 345조로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죠. 삼화전자를 보시면요. 무려 한 1년여 정도의 매집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매집봉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 보이고요. 이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자, 이때서부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 드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요 구간, 요렇게 제가 박스를 친 구간을 잘 보시면요. 상당히 유사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세요. 상당히 유사하죠. 네, 흐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매집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 종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종목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매집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냐? 이게 또 가장 또 궁금하시겠죠. 이걸 또 뭐 우리가 매집을 하고 뭐 1년 후, 2년 후 요렇게 해서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그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파워월이라는 게 있어요. 테슬라 파워월 3 올 여름 출시 예정 확 바뀐다. 이게 또 요 5월 24일 나온 뉴스인데요. 자, 이 테슬라 파워월 3가 요거죠. 요 제품이 곧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시가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상하이 메가팩토리, 메가팩토리가 있죠. 자, 요 두 가지 지금 현재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자, 요 두 가지 일정으로 위에서 보여드린 저 종목이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할 것이다. 네, 키워드는 주요 키워드는 급등 키워드는 테슬라. 그리고 ESS입니다. 이 두 가지 관련으로 아주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요. 저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 종목을요 받고 싶으시면요 제 전화번호로 제가 이거를요 유튜브에서 뭐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 이 종목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공개를 못 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당연히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버들은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저한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테슬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642-9124입니다. 010-2642-9124로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저한테 테슬라 이렇게 테슬라라고 세 글자를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ESS 특급 세력주 그리고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시나리오 매매 기법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안내해드리는 저런 단기 종목들 저런 단기 종목의 관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관점은요 매수가 매도까지요. 결국엔 제가 이 어떤 재료에 단기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저렇게 제가 수익이 나실 수 있게 저런 단기 수익 종목 관점도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두 가지죠. 자, ESS 특급 세력주와 단기 수익 종목 관점을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저한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당연히 요 테슬라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저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만 제가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최근에 많은 또 구독자님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도 같이 그 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자, 010-2642-9124라고 저한테 테슬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